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를 선불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미국의 거센 관세 압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500억 달러 선불. 이게 과연 이성적인 요구인가요?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본 얘기하면서 우리도 같이 얘기하면서 upfront로 현금으로 이제 내도록 돼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외환 보유고를 좀 타겟하면서 그것도 염두에 둔. 그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쪽에 이제 그 트럼프를 떠받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미 무역 흑자 통해 가지고 거기다 달러를 좀 쌓아놨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가지고 와서 지금 미국이 좀 재정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뭐 부채도 굉장히 많고 이자 부담도 높고 그러니까 뭐 미국이 하고 싶은 사업에 그 돈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좀 거기가 캐시가 좀 많으니까 현금 많으니까 갖다가 좀 우리가 좀 써보자. 그래서 그걸 타겟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간단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보시기엔 진정한가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받아낼래는 어떤 건가요? 아니면 이런 어떤 압박을 통해서 다른 어떤 양보를 얻어내려고 그러는 건가요?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여러 번 금액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쉽사리 뭐 물러날 것 같지가 않고 뭐 일각에서는 뭐 요걸 통해 가지고 뭐 다른 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약간 레버리지 수단으로 그렇게 약간 좀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뭐 반드시 그렇다고 보지 그래요? 않고 좀 여기 진정한 의미가 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우리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리 대통령도 설명을 했고요. 우리 외환 보유고 수준은 안다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진짜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지 않을까요? 그게 진정하다면 그들의 3,500달러 요구가 레버리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규모도 이제 크죠. 우리가 한 4,200억 달러 정도 그 정도 규모를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3,500억 달러는 거의 이제 85%에서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를 우리가 동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를 거기도 뭐 판단할 것 같고 예컨대 우리가 3,500억 달러를 거기서 준다고 우리가 가정 한번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그 뭐 청취자분들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국채 형태로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이제 현금으로 달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갖다 팔아야 됩니다. 그럼 국채도 그것도 그럼 그 많은 국채가 그 짧은 시간 내에 제값받고 소화되기가 그렇습니다. 힘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국채를 팔아대기 시작한다는 거는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의 그 어려움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규모도 그렇지만은 운영 방식도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한국 경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97년도 8년도에 IMF 외환 위기를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외환이 부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놓고서 나라가 망하는 옵션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뭐 트럼프의 뭐 진정성은 뭐 있겠지만은 그렇게 간단히 거기다 사인해 줄 수는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인 그렇다면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요. 대한민국이 이걸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거의 내놓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어떤 약간의 공감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천재지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떠받치고 있는 쪽이 있고 약간 러튼이 무슨 상무장관이나 이런 데들은 거기에 붙어서 이제 조금 이거를 고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 3,500억 달러는 안 되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하는 축이 있고 반면에 이제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또 내부 그 공적을 낳던 내부 갈등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고 다만 이제
우리가 내놓으려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협상은 이제 중간 어딘가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우리는 대안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얘기하는데요. 이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일종의 미국 그 연준에다가 우리가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우리가 개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달러 좀 갖다 쓰자 대신 우리 원화 가지고 가라.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화 갖다가 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무슨 뭐 대금 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좀 묻니다. 거기다가 비용을 좀 대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쓰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이제 우리 정부도 외환 보유고에 일부는 헐 생각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상당 부분 우리가 이거를 현금화해서 달러로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데 거기다가 하겠다. 다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외환 보유가 줄지 않습니까? 외환 보유가 준다는 얘기는 우리 뭐 헤지 펀드나 이제 그 해외 자본으로부터 외환에 대한 그 원화에 대한 공격이 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원화와 달러의 무제한 스와프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원화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달러를 우리 외환 보유고를 너무 많이 쌓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원래도 우리가 하려고 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구를 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미국 측이 뭐 대체로 좀 거절의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걸 받을 수 없나요? 보시기에? 일단 뭐 지금 받아줄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케이스에 한국이 뭐 3,5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예컨대 뭐 500조다. 500조를 원화를 찍어가지고 바꿔줘. 그럼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랬을 때 그러면은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그 기금에 미국이 자기 달러 집어넣는 달러 찍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받아줄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이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원 달러 스와프를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지 않나 싶고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구윤철 뭐 경제부총리하고 베센트하고 뭐 이제 이 외환 관련된 이제 협상이 있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통화 스와프는 아닌데 우리 외환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환율 뭐 조작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좀 관찰한다. 그래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풀어준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해 볼 수가 있지만 뭐 한국이 뭐 완전히 자유로운 외환 시장을 갖고 있다는 그런 뭐 문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 원달러 통화 스와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를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만요.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했고 원금 회수 전까지는 이익으로 5대5로 나누고 또 회수 끝나면 90%를 미국이 가져요. 이건 아무리 봐도 상식적인 어떤 거래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속국도 아니고요. 근데 일본은 왜 받아들였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일본 국민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렇겠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굉장히 이상한 협상을 해왔던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일본은 자동차가 굉장히 급했고 자동차 급했고 그 다음에 이 외환 상황으로 보면은 일본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보다는 우리가 한 4천억 정도 들고 있다고 치면은 일본은 그보다 한 3배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조 3천억 달러 정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로 치면 외평채 그러니까 달러 표시된 정부가 이제 보증하는 채권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외국환 자금 특별 회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거기에다가 엔화하고 달러 사이에 이제 무제한 스와프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달러 동원하기는 조금 더 수월한 상황이고 우리가 3,500억 달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마스가라고 하는 그거 합치고 나면 일본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경제 수준으로 보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두 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일본은 지금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웃에게 굉장히 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다 들어줄 바에는
노딜이 낫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 이제 딜을 만들어야 되는 예, 거죠. 예. 우리가 그 일본보다 내수가 약하고 예. 우리는 대외 부분이 크고 그다음에 미국이 소비자의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 그 시장을 포기하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딜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딜까지 가는 중간에 딜을 타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노딜을 좀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야지 너무 불리하지 않은 그 상황으로 이제 타결을 할 수가 예.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좀 잘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우리 뭐 김용범 실장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메시지를 좀 잘못 전달해 준 어떤 측면이 부분에서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처음에 예. 왔을 때 뭐 아주 딜이 잘 된 것처럼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캐피털콜 방식이고 네. 그래서 한 10% 정도만 우리가 자금을 집어넣고 거기에 뭐 금융 지원이랑 보전이랑 집어넣고 나면은 우리 뭐 충분하다 이제 이런 거고 우리가 미국에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한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거 고려하면은 그 정도면은 우리 경제 그 부분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부분인데 그게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설명을 잘못한 겁니까? 그거는 뭐 제가 좀 알 수가 없죠. 근데 흡사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업프런트 얘기하고 갑자기 미국이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김용범 실장도 예. 그 자리에서 내가 메모하고 이랬을 때는 캐피털콜 방식의 일반적인 펀드 조성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문서로 받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여기다가 현금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는 사인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말을 바꿔가지고 100% 바꿔가지고 이렇게 요구했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데 거기 협상 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암시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그거를 캐치 못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실은 그 중간 어디인가에 있겠군요.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중간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특별히 또 어려운 게 우리 또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군 주한 미군 주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주한 미군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제 이런 방안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 협상도 굉장히 타결이 안 돼가지고 불안한 측면이 있는 동시에 또 안보 측면에서도 이게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상당히 정부 측에서는 부담이 되고 반대로 미국 측면, 트럼프 측면에서 보면은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뭐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마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까 노 딜을 각오하고 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10월 1일부터인가요? 그 합의 안 되는 데서 의약품 100% 관세 때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연설 중간중간에 과거했던 걸 보면은 미국 약값이 비싸다, 비싸고 뭐 이런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 파는 그 약값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개도국에 파는 약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하니까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관세로 우리가 또 해결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의약품들도 미국 와서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이제 그런 의약품 시장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그 의약품 시장을 보니까 2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셀트리온이나 뭐 롯데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기업들이 현재 공장도 인수하고 짓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미국의 근처에 좀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데 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관세를 100% 맞아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진다. 당장 견딜 수 있다. 뭐 100% 견딘다기보다도
버틸 수 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될까요? 지금 추정하시기로는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나요? 저도 뭐 계산을 해본 건 아닙니다. 계산해 본 건 아니지만은 지금 뭐 SK 뭐 바이오팜 이런 데도 우리 이렇게 될 줄 예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장 생산 시설을 많이 이전해 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예상됐던 바이고 없었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뭐 당분간 국익 전체를 위해서라면은 조금 더 견뎌야 되는 그런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우리가 기댈 때가 지금 별로 없다는 게 좀 고립무원 상태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협상에 있어서. 그런데 약간 미국 법원은 어떻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까? 보시기 어떻습니까? 미국 법원이 상호관세에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막 연방 법원이 예를 들어서 제동을 걸면 좀 어떤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로 치면 1심, 2심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 과세권은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 문헌상으로 보면은 트럼프에게 대통령에게는 과세권이 없는 거다, 없는 거고 예전에 뭐 관세와 관련된 예컨대 뭐 지금 발동하고 있는 게 이제 뭐 경제 관련된 긴급 대권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란과 관련된 뭐 거였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고 치면은 이런 종류의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의 권한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게 문헌상으로는 분명한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제 그 미국 대법의 구조가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이제 공화당 위주로 지금 짜져 있고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미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 대통령이 뭐 이런 거 권한도 행사할 수 있게 그렇게 폭넓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는 게 하나의 리스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상 명백하기 때문에 위헌이 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숨통이 좀 생기겠죠. 숨통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비상대권에 해당되는 게 요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가능한 예컨대 뭐 무역 확장법 301조나 뭐 232조 이런 것들 사용해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그 관세 압박을 또 가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법들은 지금처럼 폭넓게 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 기존에 있던 관세 뭐 150%나 200%를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뭐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숨가쁘게 트럼프가 좀 달려가야 되고 근데 그렇다 보면은 중간 선거가 이제 오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구분을 걸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래서 거기 구분을 걸기. 환율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 다 됐는데 환율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은 떨어졌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고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 딜은 어느 정도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달러를 사가지고 나갈 거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이제 미리 움직여서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